안녕하세요. 한 번에 합격한다. 원샷 원킬 컴퓨터 활용 능력입니다. 이번 강의는 크말 2급 필기 2020년 1회 컴퓨터 일반 8번부터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번 다음 중 인트라넷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맞는 것 찾는 거네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은 기업과 학교, 병원, 국가 등이 전체가 통신망으로 이렇게 연결이 다 되어서 통신이 가능한 것이 인터넷이에요. 그런데 이 인트라넷은 인터넷보다는 작은 개념입니다. 인트라넷은 기업체 내부에서만 통신이 가능하고 또는 병원 안에서만 통신이 가능하고 그리고 학교 내부에서만 통신이 가능한 것이 인트라넷이 됩니다. 즉, 이 인트라넷을 통신망으로 다시 연결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신 인터넷이 되겠죠. 1번 한번 보겠습니다. 핸드폰, 노트북 등과 같은 단말 장치의 근거리 무선 접속을 지원하기 위한 통신 기술이다. 1번은 정확하게 블루투스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러분들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 있죠? 스마트워치를 가지고 전화가 가능합니다.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 간에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통신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1번은 블루투스에 대한 설명으로서 틀렸습니다. 인터넷 기술과 통신 규약을 프로토콜을 의미하게 되겠죠. 기업 내, 그렇죠. 핵심적인 말이 기업 내부의 통신망이 됩니다. 전자우편, 전자결제 등과 같은 정보 시스템에 사용한 것이다. 예,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참고로 여러분들이 EDI도 좀 알아주셔야 됩니다. EDI는 전자문서 교환입니다. 일렉트로닉 데이터 인터체인지가 되겠죠. 기업 간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교환하기 위해 지정한 데이터와 문서의 표준 시스템이 EDI가 됩니다. 요즘 어디가 될까요? 시청 있죠? 시청과 그리고 주민센터 간에 예전에는 우편을 주고 우편을 받고 이렇게 많이 했는데요. 요즘은 이 EDI를 이용해서 시청에 또는 주민센터에 이렇게 표준화된 문서를 가지고 전자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8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9번 다음 중 인터넷 전자우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이메일이 됩니다. 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찾는 거네요. 자, 먼저 이메일 전자우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메일은 7비트 ASCII 코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우리 컴퓨터 일반에는 ASCII 코드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 ASCII 코드가 컴퓨터 통신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7비트이기 때문에 나타낼 수 있는 문자의 가지수는 2의 7승이에요. 컴퓨터는 다 이진수와 관련이 있죠. 128가지의 서로 다른 문자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자우편 주소는 사용자 그리고 골뱅이라 그러죠. 사실은 이게 골뱅이라고 읽는데요. 정확하게는 @이라고 읽습니다. 호스트 주소 형식입니다. 예를 들면 이것은 제 이메일 주소입니다. mind8664 다음.net 이렇게 이메일 주소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우편 프로토콜인데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 단독으로도 출제가 되니까요. 먼저 크게 세 가지가 있죠. SMTP, POP3 그리고 MIME입니다. 먼저 SMTP는 메일을 송신이죠. 송신은 보내는 겁니다. POP3는 수신 프로토콜입니다. 그러니까 SMTP는 이메일을 보내는 프로토콜, 그리고 POP3는
이메일을 받는, 수신하는 프로토콜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기억하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S니까 뭐? 송신.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셔서 기억하시면 쉽게 맞추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임, 마지막에 마임이 있죠. 마임은 멀티미디어 이메일을 주고받는 프로토콜입니다. 자, 이 마임의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연말 되면 크리스마스 카드 있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 카드를 이메일로 보냅니다. 보내는데 예전에는 그림과 글자만 메일로 왔어요. 그런데 요즘은 보니까 이 크리스마스 카드가 툭 열어봤더니 빵빠라빵 하면서 막 움직이는 그림과 소리도 나오는 이런 카드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임이 되겠죠. 마임이 되는 겁니다. 그 정도. 그리고 아이맵 있죠. 아이맵은 어떤 거? 여러분들 이거 다 알고 있습니다. 이메일이 왔습니다. 메일 내용이 이렇게 메일이 쭉 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메일을 다 열어보십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요? 제목만 딱 보고 광고성 메일은 어때요? 삭제해버리잖아요. 이 아이맵이 그 정도 되는 겁니다. 내용을 다 보지 않고 제목만을 먼저 보여줘서 사용자에게 선택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프로토콜이 되는 거예요. 현재 이 아이맵이 여러분들 이메일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한 사람이 동시에 여러 사람에게 전자우편을 보낼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8비트 EBCD IC 코드, FCD 코드를 사용하여 메시지를 주고받는다. 정답은 2번이 틀렸죠. 이메일은 ASCII 코드입니다. ASCII 코드는 7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요게 BCD 코드죠. BCD 코드. BCD 6비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앞에 입자가 확장이죠. 확장 이지라 10진 코드라 그럽니다. 3번 SMTP, POP3, 마임 등의 프로토콜이 이용됩니다. 예, 맞습니다. 전자우편의 주소는 사용자 아이디, 호스트 주소의 형식이 사용된다. 예, 맞네요. 따라서 9번의 정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10번 다음 중 컴퓨터의 운영체제의 주요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운영체제 이게 여러분들 쓰고 있는 겁니다. 윈도우 있죠? 윈도우가 운영체제예요. 운영체제의 한 종류입니다. 운영체제 아주 폭넓은 개념입니다. 틀린 것 찾는 거네요. 먼저 운영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 그러죠. 줄여서 OS라는 표현도 씁니다. 약자죠. 자, 이 운영체제는 사람으로 하여금, 여러분들로 하여금 컴퓨터의 자원을 보다 쉽게 그리고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우리의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윈도우는 괴로운 윈도우가 아니라 윈도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쉽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컴퓨터에 이 운영체제의 한 종류인 윈도우가 없었더라면 여러분들은 컴퓨터에 사용하려면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전문 교육을 받으셔야지만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 전문 교육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컴퓨터를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결정적인 원인은 이 운영체제 OS가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 친구니까 윈도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로는 윈도우라든지 리눅스라든지 유닉스, 제닉스 많이 있습니다. OS2 등등 많이 있어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보는 것은 윈도우가 되겠죠. 자, 윈도우의 특징 한번 보겠습니다. 윈도우의 특징이 아니라 운영체제의 특징이 되겠죠. 사용자와 컴퓨터 간의 인터페이스를 제공. 인터페이스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중개자, 연결자. 그러니까 이 운영체제는 컴퓨터와 사람 간의 중간에 위치하면서 컴퓨터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터페이스, 중개자란 말입니다. 두 번째, 자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자원 스케줄링. 스케줄링 아시죠? 스케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윈도우가 스케줄을 잡아준단 말입니다. 세 번째,
데이터 공유 같이 쓴단 말이죠. 주변 장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키보드, 마우스, 프린트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체제의 기능으로는 처리 능력 향상입니다. 처리 능력 얼마 단위 시간당 처리할 수 있는 일의 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1시간에 인형을 5개 만드는 사람도 있고요. 1시간에 인형을 100개를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처리 능력이 뛰어날까요? 1시간에 인형을 100개 만들어내는 사람, 처리 능력 향상의 목적이 있고요. 신뢰도 향상, 얼만큼 믿을만한 정보가 되는가. 그리고 사용 가능도 향상. 그러니까 요목조목 병원용으로도 쓰이고 통계용으로도 쓰이고 그림용으로도 쓰이고 이렇게 요목조목 사용 가능한 거, 사용 가능도 향상, 반환 시간, 턴 어라운드 타임이라 그러죠. 턴 어라운드 타임. 컴퓨터에게 작업을 제출하고 나서 그 결과를 되돌려 받을 때까지 시간, 턴이 돌다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컴퓨터야 3+5는 무엇이고 물어봤습니다. 어떤 컴퓨터는 한 10초 있다가 8이라고 대답하고 어떤 컴퓨터는 바로 8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이때 바로 대답하는 이것이 빠른 컴퓨터죠. 턴 어라운드 타임, 즉 반환 시간이 단축된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이게 운영체제의 윈도우에 관련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윈도우에 관련된 큰 개념입니다. 이거는 꼭 좀 잡아 주셔야 됩니다. 알고 계시고. 자, 틀린 거네요. 첫 번째,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자원의 스케줄링을 제공한다. 자, 자원의 스케줄링 제공한다 그랬죠. 두 번째, 시스템과 컴퓨터를 말하는 겁니다. 사용자 간의 편리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여기에 사용자와 컴퓨터 간의 인터페이스 중개자 역할을 한다 그랬습니다. 데이터 및 자원 공유를 공유 기능을 제공합니다. 예, 맞습니다. 4번,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감시하여 바이러스 침입을 방지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이런 기능은 없습니다. 4번은 어느 정도 기능에 해당이 될까요? 4번은 파이어웰, 혹시 방화벽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4번은 이 자체를 가지고 4번에 대한 설명은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방화벽, 파이어웰로 답을 하겠습니다. 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11번, 다음 중 USB,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휴대용 이동 저장 장치죠. 인터페이스, 중개자 보십시오. 이렇게 인터페이스란 말이 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컴퓨터에 관련된 용어를 몇 개만 알아주시면 문제가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 답은 쉽게 찾을 수가 있죠. 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USB죠. 유니버설 시리얼 버스입니다. 참고로 버스, 여러분들은 몇 번 버스 타고 다니나요? 컴퓨터에도 버스가 나오네요. 이 컴퓨터에서 버스는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그런 버스는 아니고요. 정보가 지나다니는 공통된 길을 버스랍니다. 컴퓨터 내부에는 이 버스가 참 많아요. 데이터 버스, 어드레스 버스, 컨트롤 버스, 이렇게 있는데요. 아무튼 이 버스 하면 정보가 지나다니는 공통된 길,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그리고 시리얼이라고 있죠. 직렬이란 말입니다. 직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USB는 컴퓨터 등의 정보기기에 주변 장치를 연결하기 위한 직렬 버스 규격의 하나로. 그렇죠. USB가 시리얼 버스잖아요. 이게 바로 직렬 버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규격의 하나로 개인용 컴퓨터 주변 기기에서 가장 많이 보급된 범용 인터페이스 규격입니다. 범용이란 말은 여러 가지 목적이에요. 범용의 반대말이 전용이 되겠죠. 전용. 왜 우리 엘리베이터도 보면 병원에 가면 환자 전용이 있죠. 엘리베이터는 환자만 타는 겁니다. 하지만 외부 방문객이나 환자가 같이 탈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있죠. 그것이 범용이 되는 거예요. 자, USB입니다. USB 표준은 하나의 버스에
최대 127개의 주변 장치 연결이 가능합니다. 요거 체크하셔서 꼭 좀 알아주시고요. 두 번째, 플러그 앤 플레이 기능을 지원합니다. 플러그 꽂기만 하면 앤 그리고 플레이 실행이 된단 말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플러그 앤 플레이 윈도우에는 컴퓨터에는 이 기능이 대부분 지원되고 있고요. 예전에는 새로운 장치, 예를 들어서 프린터기를 설치를 하면, 추가를 하면 프린터기 드라이브를 설치를 했어야 됩니다. 하지만 요즘은 프린터를 꽂기만 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USB를 따로 설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USB를 컴퓨터에 꽂기만 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것이 바로 플러그 앤 플레이가 됩니다. 그리고 USB 2.X 시리즈와 3.X 시리즈가 있는데요. 2.X 시리즈는 흰색 또는 까만색의 커넥터 색상을 가지고 있고요. USB 3.X는 색상이 커넥터 색상이 파란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좀 알아주시고, 자, 첫 번째, 직렬 포트보다 USB 포트의 데이터 전송 속도가 빠르다. 예, 직렬 포트의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떤 게 될까요? 직렬 포트 보면은, 여러분들 키보드 있죠? 마우스. 이게 직렬 포트가 됩니다. 이거보다는 USB 포트가, 포트는 참고로, 여러분 컴퓨터에 보면 구멍이 많이 있죠? 꼽을 수 있는 구멍. 앞에는 USB를 꼽을 수 있는, 구멍들. 컴퓨터 본체 뒤에 보면, 무엇이 되나요? 그게 있네요. 모니터를 꼽을 수 있는, 포트, 그리고 프린터를 꼽을 수 있는 포트, 구멍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포트라고 합니다. 1번 맞습니다. USB는 컨트롤러당 127개의 포트의 확장이 가능하다. 예, 맞습니다. 3번, 핫 플러그 인과 플러그 앤 플레이 기능이 지원됩니다. 예, 맞습니다. 4번, USB 커넥터를 색상으로 구분하는 경우 USB 3.0은 빨간색, 3.X는 빨간색이 아니라 파랑이었죠? 파란색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USB 2.0은 파란색을 사용한댔는데요. 2.0은 흰색 또는 검은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사실 4번은 기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1번, 2번, 3번은 좋은 보기들이며 이 정도는 메모하셔서 익혀주시는 게 맞습니다. 12번, 다음 중 빈칸의 용어를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A는 생활에서 관찰이나 측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문자, 그림, 숫자 등의 값을 의미한다. 이러한 요소들을 모아서 의미 있는 이용 가능한 형태로 바꾸면 무엇이 된다. 무엇이란 정보통신 기술의 혁신을 바탕으로 경제와 사회의 중심이 물질이나 에너지로부터 정보로 이동하여 정보가 사회의 전 분야에 널리 확장되는 것을 의미한다, 말한다. 이래 되어 있네요. 자, 제가 여기 메모해 뒀습니다. 자료와 정보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료란 어떤 측정을 통해서 얻은 값을 데이터, 자료라 그러고, 이 정보는 자료를 처리 가공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바꾼 것이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두었는데요. 자, 자료란 여러분들 학창시절입니다. 학창시절에 시험을 많이 쳐봤지 않습니까? 학창시절 시험을 치게 되면 각 과목별, 개별 점수가 나옵니다.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 과학 점수, 이 점수들 각각은 데이터, 자료가 됩니다. 하지만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합계와 평균을 낸 다음 전교석차와 그리고 반석차를 구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 반에 30명이 있었다고 가정을 해요. 이때 전교석차 2등, 반석차 1등이 나왔습니다. 이 학생은 어때요? 이 반석차 1등, 전교석차 2등, 이 학생은 공부를 잘한 학생이구나, 열심히 하는 학생이구나, 이렇게 사람이 판단을 내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각 과목별 점수들은 데이터, 자료가 되며, 그리고 이 데이터를 처리, 가공합니다. 합과 평균을 내어서 동의를 구하죠.
그렇게 되면 사람이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반석차 또는 정교석차는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겠죠. 그게 정보, 인포메이션이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생활에서 관찰이나 측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문자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숫자는 뭐 데이터가 되겠죠. 데이터, 자료가 되며, 그리고 이런 것을 이러한 요소들을 모아서 이용 가능한 형태로 바꾸게 되면 무엇이 된다? 정보가 됩니다. 그래서 1번은 A번은 자료로 출발하는 거니까 1번 아니면 2번이고요. B번은 정보가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이런 것이 정보화가 되겠죠. 정보화란 이러한 정보를 정보통신기술의 혁신을 바탕으로 경제와 사회의 중심, 이 물질이나 에너지로부터 정보로 이동하는 정보화 사회가 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뭐 12번은 기본적인 문제가 되겠네요. 다음 중 사물 인터넷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뭐 사물 인터넷 모든 것들이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는 거 있죠. 통신망으로 연결되는 것이 뭐 사물 인터넷이 됩니다. 요즘 뉴스나 이런 데도 많이 나오죠. 뭐 그리고 옷이죠. 웨어러블이라 그러죠.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옷에 인터넷이 연결되는 거,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사물 인터넷이 됩니다. 사물 인터넷 먼저 제가 요약을 해두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유형 혹은 무형의 객체, 참고로 컴퓨터를 하다 보면 객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객체라는 것은 다른 것과 구별되는 것을 객체랍니다. 제가 눈에 보이는 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도 각각이 객체가 되고요. 저도 여러분들과 구분되지 않습니까? 객체. 제 앞에 있는 모니터 객체입니다. 키보드, 마우스 각각 객체이며 컴퓨터, 프린터, 스피커, 마이크 이런 것 각각들이 다들 객체예요. 나무도 객체가 되고 지나가는 차도 객체가 되고 집도 객체가 되고 제 이게 연구실에 있는 전등 있죠. 전등도 객체가 되고 이렇게 다른 것과 구분이 되는 모든 것들을 객체라 그럽니다. 객체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서로 연결되어 무엇으로 연결이 될까요? 통신망으로 연결되겠죠. 연결되어 개별 객체들이 제공하지 못했던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아주 좋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통신망으로 연결이 되어서 서비스가 제공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좋은 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으로는 모든 것들이 통신망으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통신 비용이 증가되겠죠. 통신 비용이 증가된다는 단점이 있고요. 또는 또 정보 보안이 용이하지 못합니다. 왜? 모든 것들이 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중간에 해킹을 할 확률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 보안이 용이하지 못하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IoT 구성품 가운데 디바이스란 말은 장치를 말합니다. 장치는 빅데이터를 수집하며 클라우드와 AI는 인공지능은 수집된 데이터를 저장하고 분석합니다. 예, 맞습니다. IoT는 인터넷 기반으로 다양한 사물, 사람, 공간을 긴밀하게 연결하고 상황을 분석, 예측, 판단해서 지능화된 서비스를 자율 제공하는 제반 인프라 및 융복합 기술입니다. 예, 맞습니다. 3번, 현재는 사물을 단순히 연결시켜주는 단계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해서 스스로 사물의 의사결정을 내리는 단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예, 다 맞는 말이네요. 4번, IoT는 네트워크를 이용할 경우 통신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으며 4번은 틀려버렸다 그죠? 모든 사물이 네트워크, 통신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통신 비용이 증가되죠. 절감이 아니라 증가됩니다. 올라가죠. 틀렸네요. 효과가 있으며 정보 보안 기술의 제공이 용이해진다. 이것도 틀렸네요. 정보 보안의 침해 요소가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다음 중 소프트웨어에서 쉐어웨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맞는 거네요. 자, 제가 포인트를 한번 잡아두었습니다. 쉐어웨어는 특정 기능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무료로 사용하다가 기간이 지나면 돈을 지불하고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각종 체험판 프로그램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프트웨어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죠. 우리가 에어컨이나 냉장고 이런 것들은 어때요? 매장에 가서 직접 물건을 보고 기능도 한번 테스트해보고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는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팔 수가 없죠. 그러니까 보통 보름 또는 한 달입니다. 써보고 마음에 들면 돈을 내고 계속 사용하고 마음에 안 들면 사지 마라. 이게 바로 쉐어웨어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여러분들은 홈쇼핑 보면 왜 일주일간 체험분 주는 거 있죠?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또는 한 달 동안 이 소프트웨어를 마음껏 쓰세요. 그리고 마음에 들면 사서 쓰세요 하는 게 쉐어웨어 생각하면 됩니다. 다음 프리웨어입니다. 프리가 자유죠. 아무런 조건 없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곰플레이어가 되겠죠. 그리고 뭐 R집 이런 거 있죠. 기업에서는 R집은 돈을 주고 사서 써야 됩니다. 하지만 개인이 집에서 사용하는 것은 무료죠. 이렇게 되는 거. 그게 바로 프리웨어. 그리고 알파 버전, 베타 버전입니다. 알파, 베타, 감마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자, 알파 버전 먼저고요. 그 다음이 베타 버전입니다. 소프트웨어를 테스트하는데요. 자, 알파 버전은 개발자들이 자체적으로 내부에서 테스트하는 겁니다. 베타 버전은 이제 알파 테스트가 끝나고 나서 베타 버전이 나오는데요. 미처 발견하지 못한 프로그램의 결점을 찾아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시험적으로 사용하도록 무료로 배포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자, 제가 이 알파 테스트와 베타 테스트를 두 개를 한번 게임을 가지고 설명 한번 해볼게요.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나리오도 있어야 되고 캐릭터들 만드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스토리 제작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뭐 스토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런 사람들이 한 팀이 되어서 게임을 만듭니다. 다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판매가 이루어지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만들고 나면 모여가지고 본인들끼리 게임 개발에 참여한 사람들끼리 완성된 게임을 테스트를 해봅니다. 그게 바로 이 알파 버전, 알파 테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해봤더니 우리끼리는 별 문제가 없네. 자, 소비자들한테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겠다. 소비자들 전체가 아니라 일부 게임 잘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하나 개발했는데 너가 한번 테스트 해보고 에러가 있으면 찾아서 주고 거기에 대한 대가도 지불할게. 이렇게 하는 거 뭐 베타 테스트가 되겠죠. 그게 바로 베타 버전이 됩니다. 자, 한번 맞는 거 찾는 거네요. 정상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다. 윈도우라든지 아니면 한글이라든지 MS 오피스 있죠. 가정에 쓰는 프로그램 불법 복제 단속이 없습니다. 하지만 기업은 불법 복제 단속이 있죠.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돈을 지불하고 사서 써야 됩니다. 그것은 상용 소프트웨어라 그럽니다. 프리웨어가 쉐어웨어가 아닙니다. 1번 틀렸고요. 특정 기능이나 사용 기간에 제한을 두고 무료로 배포하는 소프트웨어.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개발자가 소스를 공개한 소프트웨어다. 소스를 공개한 그런 소프트웨어는 공개 소프트웨어가 되고요. 배포 이전의 테스트 버전의 소프트웨어다. 자, 이게 베타 버전으로 해놨는데요. 이게 두 가지가 있죠. 배포 이전의 테스트 버전의 소프트웨어인데요. 이게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알파 버전이 있고요. 베타 버전이 있는데요. 개발자들이 모여서 테스트하면 알파 버전, 그리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하게 되면 베타 버전이 됩니다. 아무튼 정답은 2번입니다. 15번. 다음 중 모니터 화면의 이미지를, 그림을 말하는 겁니다. 이미지를 얼마나 세밀하게 표시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정보를 픽셀의 수에 따라 결정되는 거. 픽셀, 화소라 그러죠.
화면상의 가장 작은 점의 단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TV 모니터 있죠? TV 모니터 보면 어떤 모니터는 어떤 TV는 참 싼 TV가 있고요. 비슷한 크기인데도 크기가 크면 아무래도 좀 비싸지겠죠.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TV는 예를 들어서 40인치를 예를 들겠습니다. 40인치 모니터가 있는데요. 이 모니터 한 개는 뭐 50만원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40인치인데요. 어떤 거는 한 200만원이나 해요. 이게 똑같은 크기인데 왜 이런 가격 차이가 날까요? 이게 좀 궁금하신 적 없습니까? 가지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200만원짜리는 삼성이 만들었고, 그리고 이거는 뭐 하웨이가 만들었고,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거보다는 이렇게 모니터 가격, 그리고 TV 가격이 이렇게 결정적으로 좌지우지 되는 요소는 화면상의 화소죠. 여러분들 TV 화면은 자세히 보시면 사람 얼굴이 조그만 점들로 이렇게 꼭꼭꼭꼭 찍혀 있습니다. 이 점들 하나하나를 화소라 그래요. 이 화소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물이 또렷하게 보이고, 이 화면상의 점의 단위, 이 점들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게 흐릿하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소의 개수가, 픽셀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미지가 또렷하게 보이고, 그러니까 똑같은 크기의 화소의 수가 많으니까 모니터가, 화면이, TV가 비싸게 되는 거고, 그리고 화면의 화소 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그릿하게 보입니다. 선명하지 못하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이 바로 해상도가 낮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상도가 돼요. 해상도, 여기 제가 메모해 뒀습니다. 화면 또는 인쇄 등에서 이미지의 정밀도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해상도를 좌지우지하는 요소는 화소, 픽셀의 개수입니다. 그리고 재생률이 있네요. 60Hz라는 것은 전자총이 1초에 전자빔을 60회 쏘아 보내는 것을 의미하며, 재생률이 높을수록 화면의 깜빡거림이 적습니다. 이 재생률의 가장 대표적인 거, 여러분들 형광등 있죠? 형광등이 이게 60Hz짜리입니다. 우리가 형광등을 자세히 보면 형광등은 계속 불이 들어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1초에 60번 깜빡거립니다. 선생님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형광등 보고 있는데요. 무슨 깜빡거려요? 안 깜빡거리는데요? 아니요, 깜빡거리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나요? 사람이 이 깜빡임 있죠? 정말 눈이 좋은 사람은 좀 뭐랄까요? 섬세한 사람이라 그럴까요? 좀 예민하신 분은 1초에 한 30번 깜빡거리는 것은 찾아낸다 그래요. 그런데 한 40번, 50번 넘어가면 아무리 사람이 예민한 사람도 깜빡거림을 알아차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광등 같은 경우는 1초에 60번이나 깜빡거리기 때문에 사람 눈으로는 그게 깜빡거림을 인식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불이 들어와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헤르츠라는 거예요. 100Hz면 1초에 100번의 깜빡거림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두 개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16번, 다음 중 윈도우 운영체제에서 시스템의 속도가 늘어질 경우 문제 해결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주 출제되는 거죠. 자, 디스크 조각 모음이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디스크, 외부 드라이버, 하드 디스크가 되겠죠. 조각, 뚝뚝뚝뚝 떨어져 있는 것을 모음, 한 곳으로 모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떨어져 있는 것을 단편화라 그래요. 단편화로 인해 분산되어 저장된 파일들을 연속 공간으로 최적화시켜 디스크의 접근 속도를 향상시키는 기능. 이거는 접근 속도를 향상시킵니다. 용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래요. 디스크, 하드디스크가 있으면 우리가 데이터들을 저장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뚝뚝뚝뚝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읽어드리더라도 여기 조금 읽다가 여기 조금 읽다가 여기 조금 읽다가 이러면 헤드가 이렇게 막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뚝뚝뚝뚝 떨어져 있는 것을 연결해서 요만큼 한꺼번에 싹 모아놓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어드리면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래서 접근 속도 향상의 목적이 있지
용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두 번째, 디스크 정리입니다. 디스크의 여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 없는 파일을 삭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드디스크 용량이 100이라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5밖에 안 남았습니다. 다 쓰고. 이럴 때는 필요 없는 거라든지 휴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싹 치워버립니다. 그러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나겠죠. 그것이 바로 디스크 정리가 되고요. 디스크 검사, 체크죠. 검사하는 겁니다. 하드디스크 등이 있는지를 검사하고 복구 가능한 에러가 있으면 이를 복구해주는 기능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드디스크에 파일들이 손상난 거 있어요. 이런 거 복구할 수 있는 것은 복구해주고 복구할 수 없는 것은 삭제해버려서 디스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자, 지금은 뭐 속도가 느려질 경우네요. 문제 해결하려고 하면 뭐 접근 속도를 향상시켜야 되기 때문에 디스크 조각 모음을 하는 게 이상적이죠.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드라이버 조각 모음 및 최적화를 수행하여 디스크의 단편화를 재건한다. 프래그멘테이션, 단편화, 뚝뚝뚝뚝 떨어져 있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디스크 공간이 있으면 자료들이 이렇게 뚝뚝 떨어져 있는 것을 한 곳으로 이렇게 모아서 저장해 두는 것을 프래그멘테이션, 단편화를 제거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17번. 다음 중 윈도우의 방화벽, 불벽, 파이어웨일이죠.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거네요. 방화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방화벽이란 컴퓨터, 인터넷 등 컴퓨터 통신망에서 통신되는 내용이 도용되거나 외부로부터 컴퓨터가 침범당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기업이나 조직 내부의 네트워크와 인터넷 간에 전송되는 정보를 선별하여 수용, 거부, 수정하는 능력을 가진 보안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부에 있는 정보를 딱 중간에 불벽, 파이어웨일이 있어서 여기서 정상적인 인가된 사람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인가되지 않은 사람은 통과 못하게끔 하는 거 파이어웨일이 되겠죠.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정보를 제한하는 기능은 있지만 내부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파이어웨일은 이렇게 기업 내부와 외부가 이렇게 있는데요. 외부에 또 이렇게 또 불법적인 침입은 차단을 해줍니다. 차단을 해주지만 내부에 또 외부로 정보를 빼가는 경우가 있겠죠. 우리가 이 대표적인 예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기업이 있습니다. 기업이 있는데 여기에 파이어웨일, 방화벽이 있습니다. 외부에 중국 해커들이 와서 우리 기업의 정보를 빼가고 신규들을 빼가려고 합니다. 이런 것은 파이어웨일이 막아줍니다. 하지만 내부의 국가 기밀이라든지 그 기업의 기밀, 특허냈던 것들을 가지고 사람이 외부로 중국으로 가버렸습니다. 돈을 더 받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들은 산업 스파이로 볼 수 있죠. 이런 사람 모르겠습니다. 그 개인적으로 볼 때 그 개인은 이익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기업의 중요한 특허를 외부에 중국에 팔아넘겨버리게 되면 이 기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기업은 망할 수밖에 없겠죠. 망하기만 하겠습니까? 이 직장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 실직자가 됩니다. 이 한 사람 때문에. 이런 사람은 어떻게 보면 매국노로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정말 기업을 팔아먹은 것이 아니라 나라를 팔아먹은 그런 사람과 저는 동일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해커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왜? 외부의 침입은 대비나 할 수 있지. 하지만 내부에서 외부로 가져가는 이런 것들은 대비할 수도 없습니다. 정말 뭐 나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네요. 아무튼 틀린 거 찾는 겁니다. 통신을 허용할 프로그램 및 기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네트워크 및 인터넷 사용과 관련된 문제 해결 방법을 제공해요. 예, 맞습니다. 바이러스의 감염을 인지하는 알람을 설정한다. 이런 건 없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트워크, 통신이죠. 통신, 위치에 따른 외부 연결의 차단 여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8번. 다음 중 윈도우즈 사용자 계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윈도우의 사용자 계정입니다. 자, 윈도우의 계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관리자 계정. 관리자 계정은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아래쪽이 뭐 사용자, 표준 사용자 계정이 있고요. 게스트,
손님 계정이 있습니다. 요거보다 레벨이 낮는 거죠. 그래. 왜 이런 것들이 있는가 하면 윈도우는 멀티타스킹입니다. 멀티타스크. 즉 하나의 컴퓨터가 여러 개의 작업을 할 수 있고요. 하나의 컴퓨터를 여러 사람이 나누어서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사용할 수 있으니까 사용자가 여러 명입니다. 이 여러 명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 계정에서 니는 이거 하고 할 수 있고 니는 이거 할 수 있고 니는 이거 할 수 있고 그리고 사용자 우리 회사 직원이 아닌 손님은 이것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쪼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먼저 관리자 계정 보겠습니다. 컴퓨터에서 사용자 계정을 만들고 삭제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권한을 가진 사람입니다. 컴퓨터에서 다른 사용자 계정에 대한 계정 암호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자 계정에서 사용자 계정을 만들고 암호를 부여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다른 사용자 계정 이름, 그림, 암호 및 계정 유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관리자 계정이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용자 계정입니다. 관리자 계정이 사용자 계정을 만들어줬어요. 내가 사용자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사용자가 윈도우에서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을 정의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거를 할 수 있다. 이런 걸 정의합니다. 마지막으로 손님 계정, 게스트 계정. 컴퓨터에서 사용자 계정이 없는 사용자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자가 사용자, 표준 사용자, 이 사용자 계정을 만들었는데 이 없는 사람도 있죠. 그것을 위한 계정입니다.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설치된 프로그램 실행 기능은 있습니다. 이렇게 돼요. 자, 틀린 것 찾는 겁니다. 무엇의 사용자 계정입니다. 자, 관리자 계정의 사용자는 다른 계정의 컴퓨터 사용 시간을 제어할 수 있다. 자, 관리자 계정은 모든 것들을 다 제어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예, 1번 맞습니다. 두 번째, 관리자 계정의 사용자는 다른 계정의 유형과 계정 이름, 암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리자 계정의 사용자는 컴퓨터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제어할 수 있습니다. 예, 1번, 2번 맞습니다. 3번, 표준 계정의 사용자는 컴퓨터의 보안에 영향을 주는 설정을 변경할 수 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이렇게 컴퓨터 전체 보안에 영향을 주는 설정을 변경하는 것은 관리자 계정에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표준 계정의 사용자는 컴퓨터에 설치된 대부분의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고 자신의 계정에 대한 암호 등을 설정할 수 있다. 예, 맞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이 관리자 계정의 사용자는 암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리자 계정에서 사용자는 암호를 변경할 수 있단 말은 이 관리자 계정이 여러 개의 사용자를 만들었습니다. 사용자를 만들었으면 이 사용자들에 대한 암호를 각각 다 바꿀 수가 있다는 이런 의미가 되고요. 이것은 자, 4번에 나와 있는 암호를 설정할 수 있단 말은 자기 것만, 다른 사람 거는 안 됩니다. 내가 A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내 암호는 내가 바꿀 수 있지만 B, C, D의 암호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 말입니다. 예,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9번, 다음 중 윈도우에서 파일을 선택한 후 컨트롤 쉬프트 키를 누른 채 다른 위치로 끌어다 놓은 결과는, 자, 제가 복사와 이동 삭제를 했습니다. 복사입니다. 같은 드라이브에서 복사할 때는 컨트롤 키를 꽉 누르고 드래그하면 복사됩니다. 자, 다른 드라이브인 경우는 드래그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왜 하드디스크가 C도 있고 D도 있지 않습니까? C 드라이브에서 C 드라이브로 복사할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 드래그 해야 되지만 C 드라이브에서 D 드라이브로 복사할 때는 드래그만 하면 복사가 됩니다. 물론 컨트롤 드래그를 해도 복사가 됩니다. 두 번째, 이동입니다. 같은 드라이브인 경우는 드래그입니다. 그래서 C 드라이브에서 C 드라이브로 이동할 때는 그냥 드래그하면 이동이 됩니다. 하지만 다른 드라이브로 이동할 때는 Shift 키를 누르고 드래그 해야지만 이동이 됩니다. 아니면 복사가 되겠죠. 삭제입니다. 쉬통에 삭제하는 것은 그냥 딜리트, 영구히 삭제할 때는
Shift 키 누르고 딜리트를 하면 됩니다. 자, 이 키보드 사용 방법인데요. 키보드와 마우스 사용 방법인데 이것도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꼭 좀 기억하시고. 자, 지금 한번 볼게요. 컨트롤 Shift 키를 누른 채 다른 위치로 끌어다 놓으면 여기는 안 나와 있죠. 컨트롤 Shift 키를 동시에 누르고 드래그하면 아이콘이 생깁니다. 단축 아이콘이 생기죠. 그런 말, 해당 파일의 바로가기 아이콘이 만들어진다. 예, 맞습니다. 단축 아이콘이 생깁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컴1 컴퓨터 일반 마지막 문제네요. 힘들 내십시오. 다음 중 윈도우의 제어판에서 시스템을 선택했을 때 확인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제어판 안에서 시스템이 있습니다.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거죠. 자, 제가 아래쪽에 메모해 두었습니다. 제어판의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정보들입니다. 컴퓨터 장치와 관련된 거의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는 아니죠. 운영체제에 관련된 거, 하드웨어 CPU가 어떤 거니, 램 용량이 얼마니, 운영체제가 무엇으로 되어 있니, 이런 거의 컴퓨터의 모든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운영체제와 운영체제의 버전, 윈도우 몇 버전, 이런 거. CPU 종류와 설치된 램이 메모리죠. 용량이라든지, 그래픽 카드, 사운드 카드, 모니터 그죠. 그리고 비디오 카드 등 알 수 있고요. 컴퓨터의 이름과 작업 그룹, 이런 것들, 거의 모든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틀린 것 찾는 거네요. 설치된 윈도우즈 운영체제의 버전 알 수 있습니다. CPU의 종류와 설치된 메모리 용량 확인 가능합니다. 설치된 윈도우의 정품 인정한 내용 예 가능합니다. 컴퓨터 이름과 현재 로그인한 사용자 계정. 정답은 4번이네요. 주로 어떤 거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것은 주로 컴퓨터 하드웨어에 관한 정보와 운영체제에 관한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 이름과 현재 사용한 로그인한 사용자 계정 이런 거는 알 수가 없죠.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름으로써 2020년 1차 기출문제 컴퓨터 일반은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스프레드시트죠. 엑셀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